저를 가끔 뒤돌아봅니다. 제가 정치를 하고 싶어서 이 지역에 국회의원을 오래 하셨던 김영환 의원을 모시고 또 JP를 모시고 정치를 배우고 수업을 쌓아오고 40대 초반에 내 고향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정치의 꿈을 갖고 이룬 게 벌써 23년입니다. 그동안에 국회의원 2번 낙선, 국회의원 3번, 그다음에 도지사, 제가 보령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기대를 받고 이만큼 성장을 해줬는데 부끄러움이 없이 보령 출신 김태흠이가 그래도 정치사에 하나의 흔적은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번 선거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주당 후보들보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 그다음에 열정을 더 가지고 있다. 이 정치, 중앙정치의 이런 흐름 속에서 제대로 된 지역의 일꾼이 뽑혀야지 이 바람에 이 지방 선거까지 몰려서 말로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게 되면 지역 발전이나 아니면은 지역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러한 일꾼들이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엄승용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도의원, 시의원 나간 이 후보들,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그리고 시민들이 좀 선택 좀 해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힘을 불어넣어서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러 이렇게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나라가 지금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가장 미래에 대해서 위험스럽고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독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법치 국가잖아요. 상권이 분립이 되어 있거든요. 함부로 어느 한쪽에서 독주를 하지 말라고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제도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되면서 행정부를 장악을 했잖아요. 입법부는 이미 지난 2년 전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얻어서 장악이 됐어요. 여러분들 TV를 보면서 무척 답답해했죠. 민주당이 야당 아예 무시해버리잖아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여야가 국회에서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국정을 결정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법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은 야당이 안 보이잖아요. 그 야당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은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후배 국회의원들 보면서 어떤 때는 좀 잘하라고 질책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안쓰러워 죽겠어요. 그 이유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 다음에 전두환, 그 다음에 그 이후에서 민주당 사람들이 독재라고 하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독선적이고 독재입니다.
그 이유는 그때는 야당이 국회에서 여당이 법안을 통과를 할 때 몸으로 저지하고 방망이 두드릴 때 방망이도 뺐고 이러면서 저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국회 선진화법이 들었으면서 몸싸움도 못하고 그냥 도둑이 오면은 도둑 잡아라 도둑 잡아라 저놈 도둑이다 이 얘기밖에 못해요. 도둑이 오면은 나가서 도둑을 잡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법부가 이미 장악이 됐다. 그리고 사법부는 검찰청 없애지. 그 다음에 3심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3심제도를 4심제도로 만들고 대법관을 수십 명으로 만들면서 자기네들 이념적 가치를 가진 판사들 임명해서 자기들 멋대로 재판을 하겠다. 그래서 사법부 장악했죠. 입법부도 얼마나 장악이 됐냐면 그때 개헌하다가 이 사람들 개헌을 하고 시도했잖아요. 개헌을 하면 200명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헌이라는 그런 부분은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그런 주춧돌과 기둥과 같은 거고 이 체계인데 이 사람들 임의로 한 정파에서 이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야 국민들한테 물어봐야죠. 이미 그러한 무모한 무도한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공소치수법 얘기 들어보셨죠? 원래 그 법적 용어는 조작기소 특검법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 이상하게 살아와가지고 11건인가 12건인가의 그런 범죄 혐의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서 5개는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 계류 중입니다. 그 와중에 조기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대통령이 됐죠.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 5건 재판 중에 있는 이 5건 사건을 지우겠다는 거예요.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이 재판관이 돼서 판결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내로남불이고 뻔뻔한 사람들이냐면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에 대통령 선거 때에 다스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형 거냐 아니면은 이명박 대통령 거냐 하는 그러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것을 문재인 정권 때 다시 수사하고 재판해서 감옥에 넣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 기회에 이재명 대통령 하는 동안에 범죄 사실을 없애버리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 이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을 법으로 하는 법치국가예요. 법치 근간을 흔드는 거잖아요. 이게 가벼운 것 같지만은요,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게 독재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독일의 히틀러,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도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에 총통이 됐어요. 우리나라 대통령과 같은 게 총통이죠. 당시 총통이 됐는데 독재 그런 법을 만들어서 모든 권한을 총통한테 가게 시키고 독재자가 되고 전제국가를 만들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어요.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 법치국가하고 여와 야가 양수레바퀴처럼 굴러갈 때에 대한민국은 희석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하고 난 다음에 지방 권력까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으로 간다면 완전한 독재국가의 길을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입만 가지고 얘기하는, 말로만 하는 사람보다는 제대로 이룰 수 있는, 지역을 위해서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더 자질과 능력이 나니까 선택해달라 하는 부분. 또 하나는 국가 전체를 볼 때도 우리 국민의힘이 미흡하고 여러분들의 눈에 제대로 차지 않더라도 독재의 길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선택해서 막아줘야 된다. 저는 우리 고향 어르신들 또 선배님들한테 간곡한, 제가 한 번 더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두 번째입니다.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생각해서 좀 도와주십사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이 도의사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는 우리 당한테 좀 쓴소리도 좀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장동혁 내 후임자가 당대표라고 난 다음에 가끔 전화로만 주고 조언하고 그러지 잘 못 얻었어요. 왜냐하면 지 후임자 또 당대표 시켰으면 자기가 잘 이룰 수 있게 자기 스스로 해야지.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언론을 통해서 밖에다 대고 얘기하면 그거 권위가 안 쓰잖아요. 그죠? 요즘 장동혁 대표가 오늘도 충남에 왔고 지난번에 선거 사무실 개소할 때도 오고 그랬는데 오늘도 말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래서 마음이 저는 좀 짠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선택해주고 이럴 수 있는 기회를 준 장동혁 여러분들이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지켜주십시오. 저는 이번 선거에 우리 엄승용 후보를 비롯해서 지금 15개 시군의 시장, 군수들, 도의원, 시군의원들 제가 울타리가 되고 버팀목이 되고 또 앞장서서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제가 맞으면서 보호하고 이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간인지라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한테 기대겠습니다. 여러분. 이 충청도가 자존심 세잖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충청도가 중심을 잡았잖아요. 이번에 보령에서부터 충청도 전체가 이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우리 고향의 선후배님들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